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00번째이자 이번 사태 이후 31번째 정상통화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번 100번째 정상통화의 주인공은 바로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였습니다. 아일랜드는 수도 더블린, 인구 493만, 직항이 없어 주로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 등을 경유해서 가야 하는 거리상 아주 먼 나라지만 마음만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6.25 전쟁 당시 UN 회원국도 아닌데 약 1000여 명의 일개 대대 병력을 영국군과 미군 등에 편성해 참전했고 또한 전후 복구를 지원해준 한국에게 있어 참 고마운 나라죠. 아일랜드 역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지난 5일 기준 누적 확진자 21,772명, 사망자 1,319명으로 아일랜드 총 493만 명의 인구수를 고려해볼 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WTO의 2월 수출액 관련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3.8%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은 반면 아일랜드는 12.2% 감소세를 나타내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라도 더 빨리 이번 사태의 확산을 잡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한국식 대응 방식에 있었습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라드카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일랜드는 한국이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고 이에 용기를 얻었다. 그동안 한국의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주시해왔고 한국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앱을 개발했다. 그렇게 아일랜드도 한국식 진단검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확진율과 치사율이 낮아지는 등 효과가 천천히 나오고 있다. 마지막에 그는 한국과 아일랜드는 민주성 원칙에 기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며 한국과의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에 기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번 사태 대응 3원칙과 일맥상통한다. 한국과 아일랜드가 비슷한 철학으로 대응하고 있어 기쁘다 라며 화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여 아일랜드가 한국발 입국을 막지 않아 한국도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최소화시키던 시기에 아일랜드에서의 입국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화를 마치기 전에 바라드카 총리가 한국산 진단키트, 마스크 등의 의료 물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긴급한 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국내 마스크 생산도 꾸준히 늘리고 있어 아일랜드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참고로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눈에 띄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인 아버지와 아일랜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트리니티 의대를 졸업하고 7년간 의사로 재직했었던 의사 출신 총리입니다. 이번 사태로 감염 확산이 극심해지자 바라드카 총리는 지난 3월 본인을 의사로 재등록하여 이번 사태 관련 업무를 주 1회 의사로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정말 놀랍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의 30여 분간의 통화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세계적인 락밴드 U2의 리더이자 아일랜드 출신인 보노입니다. 락밴드 U2는 The Edge, 보노, 레리 멀렌 주니어, 아담 클레이턴으로 구성된 베테랑 팀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활발하게 공연을 하고 있죠. U2는 지난해 12월 첫 내한 공연을 했고 이 시기에 한국 청와대에서 보노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번 정상통화가 놀랍게도 바라드카 총리와 친구 사이로 자주 대화한다는 보노가 적극적으로 주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보노는 이번 사태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한국의 이번 사태 대응에 대한 극찬과 함께 정중하게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재고가 있는 개인 보호장비, 진단키트 등이 있으면 자신이 직접 구입해 아일랜드에 기증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생명을 구하는 리더십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사태 대응에 있어 최선의 방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고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등 정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답장 서한을 통해 보노의 정성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청한 의료장비 구입권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평화 메신저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기대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면 아일랜드에서는 인디스 투게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실내 운동 비디오, 건강 유지 방법 등을 SNS에 공유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제한된 일상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책이죠.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 일본 불매운동 저력으로 일본 섬 하나 사실상 도산했다는 일본 정부, 국민 대혼란 초유의 사태, 혐한할 때는 언제고 밥줄 끊겨가니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일본 반응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불매운동 때문에 섬 하나가 사실상 도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마도가 사실상 우리나라 때문에 초토화됐거든요. 실제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엄청난 방문율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 기준 80% 수준을 차지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마도 방문 보이콧에 의해 일본 내부에서도 대마도 섬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도산할 수 있어 일본 국민들과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 영향으로 스시마 항구의 한국인 방문율이 91% 하락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서도 사실상 통계치를 인정해버리고 발표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결국 대마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저력으로 인해 일본 정부에 결국 도와달라는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NHK 및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 담당자가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마도를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시찰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 정부에서도 대마도 사태의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겁니다. 당시 정부 담당자의 시찰과 면담 과정에서 실제 대마도 시장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지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지 정비 등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일본 정부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어이없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일본이 한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기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아직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정신을 전혀 못 차렸습니다. 못 차릴만 하죠. 방사능이 쌓이면 뇌에서 빠져나가진 않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실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한국인을 배척했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같은 곳에 보면 팻말이 분명 붙어 있었죠. 한국인 입점을 거절합니다. 한국인만 입점을 거절합니다. 한국인 입장 금지, 이런 팻말들이 정말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한국말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물음표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중국어나 영어 등으로 이렇게 도대체 무슨 난리야 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를 배척하는, 따시키는 모습을 대마도 사람들은 정말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아니, 팔아준다고 가니까 오지 말라 그럴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힘드니까 이제 정부 탓하면서 정부 지원만 요청하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실제 영어로까지 써놔서 영어권 국가 기사들까지 나갔었죠. Sorry, no Korean tourists allowed 라고 영어로까지 써놨어요. 진짜 쪽팔려가지고 일본 얘네는 배척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배척의 뜻이 뭔지 모르나 봅니다.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배척의 뜻이 나오는데, 아니면 이런 논리인가 봐요. 일본 정부에서 배척한 적은 없다. 단지 대마도 사람들이 배척했을 뿐, 요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실제 렌터카 업체 주인들과의 인터뷰를 보니 하루에 수천 대씩, 일주일 동안 수천 대씩 예약이 밀려있던 렌터카 사업이 사실상 도산위기라고 밝혀서 일본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죠. 하루에 3대에서 4대 나가는 게 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일본 국민들의 대마도 방문으로 이 내수시장만으로 어떻게 메꾸어질 수 있는 수준이 이제는 아니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마도 시내 면세점도 특정 시간 외에는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없으니 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도 현재 우리나라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대마도 방문 급증은 몇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투숙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객실이 수백 개에 달하는 대형 호텔을 지으라고 사업자들에게 토지까지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었죠. 그런데 현실이 어떨까요? 현재 하루에 방이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토지까지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호텔 사장한테 야 토지 임대료 내놔 이러기도 어렵겠죠. 아주 꼴 좋습니다. 대마도 불매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타격 이상의 어떤 정신적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혐한의 섬이라는 상징성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줄 수